헌재 그 탄핵 결정도 뭐 결론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많은 국민이 조마조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보수 성향 재판관들하고 또 여당 정부 여당이 뭐 워낙 그렇게 거세게 나오고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결과가 잘 나왔지만 그것도 사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네. 갇혀보니 진짜 그게 이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은 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던데 이게 이제 뭐 많은 사람이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되냐 안 되냐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 이제 시기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법적 절차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근데 만약에 대법원이 지금 고등법원부터 지금 파기환송 심부터 해서 어느 정도 절차를 지키면서 지금부터는요 한다면 분명히 이제 대선 이후에나 네.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 저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막 혼란을 이제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부각을 이제 뭐 계속 부각되잖아요. 이러면 민주당에서 또 이제 막 거세게 뭐 탄핵 절차 들어가고 뭐 법률안 개정안 되고 뭐 이러면 이제 이게 계속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면서 이 여론 자체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것 자체가 여기에 선거 개입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꼭 뭐 대선 전에 결정을 내냐 안 내냐 이걸 떠나가지고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그들의 진심이 그렇다면 네. 저는 사실 걱정 안 합니다. 그러면 뭐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들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표 이름에 먹칠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계속 그리고 그것이 이제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걸 우려하죠. 예, 그거에 대한 작용으로 민주당이 너무 과잉 대응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표심에 영향을 안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내란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 있고 내란 세력을 어떻게 하든지 발본색원에서 엄하게 처벌을 하고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기를 원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특히 내란 이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경제도 어려워지고 젊은이들은 지금 취업을 못 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국격도 추락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뭔가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면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를 지금 다 바라고 있거든요. 저는 한 70% 국민은 그걸 바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젊은이들은 취업의 희망, 그 취업의 기회가 더 커지기를 바라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다 이런 거를 바라는데 그런 것을 해줄 것이라고 우리가 희망을 투여하는 대상이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쪽에서 막 억지로 불러일으키는 이런 네거티브 그 효과가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거의 저는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려하는 쪽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제 보수 쪽에도 한 명으로 이제 좁혀질 거고. 네. 그러면 윤석열은 이미 파면이 됐기 때문에 자 내란에 대한 어떤 분노는 이제 어느 정도 그때만큼은 이제 아닐 거고 결국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더 적합하느냐로 가는데 이러면 다시 전통적으로 그 나오는 진영 대결은 여전히 할 거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론 뭔가 희망에 대한 그런 우리 뭐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당연히 뭐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무당층, 뭐 중도층 뭐 이런 쪽에 이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이 그걸 노린 거 아니냐. 계속 이재명은 원법자다. 유죄가 확정했다. 우리 법원에서 이런 사람이다. 이걸 부각하면 혹시 그런 게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 대선에서 큰 민심의 흐름을 이렇게 흔들 정도는 아니다. 70%는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진보 쪽 30, 그 다음에 보수 쪽 30. 그럼 나머지 40%. 41로 다 붙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대 저는 그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표를 던진다라고는 저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참, 근데 뭐 윤석열 당선됐을 때 생각하면 그때도 우리 다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네. 봤잖아요.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 그래서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그 조이대의 본심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냥 그럼 차라리 다 예, 명예와 위신을 깎아가지고 좀 표심에 영향을 주는 정도라면 사실 저는 걱정 안 해요. 그럼 차라리 다행이다. 예. 후보 자격을 지금 자체를 박탈하려고 덤비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일부에서 나오던데 이제 자꾸 그러니까 제3후보론 있잖아요. 예.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대응을 잘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뭐 무소속이든 어쨌든 진보 진영 쪽에서 누군가를 후보를 내놓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못 내니까. 근데 교수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5월 10일, 11일이 지금 후보 등록 아닙니까? 10일, 예, 10일, 11일. 예. 10일, 11일. 그 이후에는 뭐 혹시 후보 자격에 문제가 생겨도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후보를 못 내죠. 그리고 뭐 무소속도 못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재명 후보가 등록하고 대타도 같이 등록을 한다라든가.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거나 뭐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끝까지 밀고 간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방어가 장애가 있더라도 극복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지금은 그것을 고려할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모으고 또 의지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돌파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후에 그 민주당 긴급 의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게 법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권법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바닥하게 알고 있거든요. 저들이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질 때는 어떡할 것이냐, 이걸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의 열망을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충분히 알고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연한 낙관주의, 뭐 조이대가 그럴 리가 없다. 통상의 형사 절차에 비추어서 뭐 그런 식으로 할 리가 없다. 이건 정말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비상한 시국이니까 비상한 대책을 세워서 비상한 방법으로 즉시 대응을 해가지고 난국을 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조성식의 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화 교수님 모시고 이번 대선 내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고 아니면 끝내겠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이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많은 민주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서 또 분명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잘 세우면 이것은 저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민주당 뒤에는 강력한 그 민주 시민 세력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로 맺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안이하게 순진하게 이 사태에 대처해가지고 정말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